안녕하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내 옆에 그 사람. 어느 날 문득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오늘은 바로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실까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다가 현관문 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던 텔레비전 소리부터 줄이고 괜히 헛기침하며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최봉구 씨입니다. 나이는 68. 평생을 못 마친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야말로 좀 쉬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우리 집 거실 소파가 앉아있을수록 바늘이 돋아나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내는 외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봉구 씨 귀에는 텔레비전 소리보다 아내가 화장대 의자를 드르륵 끄는 소리, 분주하게 똑깍거리는 구두 소리만 자꾸 크게 들려왔죠. 마침내 아내가 거실 쪽을 보지도 않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 나가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 말에 봉구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슬쩍 몸을 일으켜 묻고 맙니다.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함이 묻어났죠. 어디 가는데? 응? 몇 시나 들어올 건데?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서 짜증 섞인 대답이 날아옵니다. 아유, 정말 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자꾸 물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고요. 쾅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봉구 씨 가슴에 꼭 대못처럼 박힙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꼭 내 얘기 같네 하고 한숨 쉬는 아버님들, 또 우리 남편이 딱 저러는데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너무했다 이렇게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같이 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다시 웃으면서 함께 갈 수 있을지 그 답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봉구 씨 이야기를 따라서 먼저 소파 위에 시한폭탄 같았던 남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부부의 속사정을 알아볼 겁니다. 또 관계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보고 이걸 해결할 아주 현실적인 기술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부부가 어떻게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희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파 위에 시한폭탄. 밖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가장이 어쩌다 자기 집에서 아내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정말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싸워온 사자. 그게 바로 우리 남편들이었죠. 새벽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내 아내, 내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치열했던 사자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늙고 힘없는 고양이가 되어버린 기분인 겁니다. 아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밥 한 끼 차려달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지붕, 2개의 세상입니다. 분명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부부의 대화는 늘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봉구 씨는 정말 억울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아내랑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거든요. 아내는 친구들 만난다고 늘 바쁘고 자신은 외톨이가 된 것만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죠.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이 집안 일으켰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알아서 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그 목소리엔 깊은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부 사이가 엇나가는 핵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자, 남편에게 집은요, 30년 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돌아와 이제 말로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집은 어땠을까요? 그 공간은 30년 넘게 삼시세끼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봐온 또 다른 일터였던 거예요. 남편은 이제 막 일터에서 퇴근했지만 아내는 이제 말로 그 지긋지긋한 일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음의 온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황혼의 3가지 치명적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실수들이에요.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조용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빗자루로 쓸어도 안 떨어진다는 젖은 낙엽 증후군. 둘째, 과거의 고생을 무기 삼는 보상심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따뜻한 대화가 아닌 차가운 지시와 비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 젖은 낙엽 증후군입니다. 길바닥에 축축하게 달라붙어서 좀처럼 안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내 뒷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양말 하나 찾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거예요. 어느새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는 큰아들이자 내 남은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보상심리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죠.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왕처럼 대접하고 챙겨야지. 물론 남편의 고생과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희생을 벼슬처럼 휘두르면서 당연한 대접을 요구하는 순간 아내는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 곁에서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질 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대화 방식입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좀 가져와 하는 식의 명령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라며 쏘아붙이는 말. 혹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반찬이 왜 이렇게 짜? 하고 툭 던지는 말들. 이런 차가운 말들이 매일같이 쌓이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마주 앉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깊어진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봉구 씨는 이혼이라는 쉬운 길 대신 정서적 독립이라는 조금 더 현명하고 용기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따로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기술, 함께 배워보시죠. 봉구 씨가 실천한 3단계 변화는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이었죠. 첫째, 내 밥은 내가 차리는 독립선언. 둘째,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각자 공간 인정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녹이는 고맙다는 말의 마법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봉구 씨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밥물 맞추는 것도 서툴러서 아내가 혀를 차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라면이라도 직접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아내의 잔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봉구 씨의 이 작은 노력이 아내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시간이라는 값진 선물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봉구 씨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 하나를 자신만의 서재로 꾸몄어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만 바라보는 대신 각자 자기 공간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이상하게도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눌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은 좀 어색해도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오늘 국 맛있네, 고마워. 거실 청소하는 아내 뒷모습에 고생했어, 고마워. 처음에는 징그럽다고 타박하던 아내였지만 그 진심 어린 말이 쌓이니까 굳어있던 아내의 표정이 아주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똑같았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봉구 씨의 이 작지만 위대한 노력이 시작된 지 6개월 뒤, 이 부부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서로 어색하기만 했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각자의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오늘 하루 각자 뭘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봉구 씨는 아내의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자신도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겪은 새로운 일들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진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을 내 곁에 꽉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고요. 오늘 봉구 씨 부부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헤어지는 것만이 답도 아니겠죠. 오늘부터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서툰 무력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남은 30년 혹은 그 이상의 귀한 시간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연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